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용의 모모청약 월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비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모모청약에서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신코너 만드셨다고? 네, 덕분입니다 대표님. 또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이름하여 월청가. 월청가! 예. 월청가 뭡니까? 월용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보면 그 청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월용님 채널에서 우리가 청약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양 단지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청약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청약이 궁금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어떤 그런 형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텐데 네네. 먼저 방식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네. 정했지만 네네. 이 보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청약 관련해서. 네, 청약 관련해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자. 네. 그 댓글 중에서 이거는 모두에게 정말 좋은 내용이다.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 그렇죠. 2편, 3편, 4편.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내용이 이제 쌓이면 그걸로 이제 질문을 제가 대신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걸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만약에 이제 영상 올라가 댓글이 착 달리잖아요. 그럼 네. 그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청약 통장을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몇 명 정도 가지고 있죠? 2,800만 명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몇 분의 몇인가요? 5분의 3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실수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는 다 알지만 그래도 질문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집을 구매하시면은 대부분 청약 통장들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절대 안 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네.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네네. 예, 비규제 지역은 네. 세대원도 청약이 되고 재당첨 제한도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심자들은 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네네. 대도시권에서 규제 지역에 네. 청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거기서 2주택자 이상은 청약이 아예 불가. 아예 불가. 네, 1주택자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규제지역 같은 옛날에는 그런 거 상관없을 때 뭐냐면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차피 가점제는 유주택자는 안 돼. 왜냐면 무주택자만 되니까. 그런데 추첨제 같은 경우는 그게 뽑기니까. 그쵸. 무조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가 묶이면서 2주택 이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하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1주택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청약 통장을 해지를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거. 결국은 이제 간단한데 추첨제 물량, 추첨제 물량의 25%를 네. 기존에 있는 주택 1주택을 처분하면 너한테 추첨의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그 수량은 얼마 안 되겠지만. 네,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모릅니다. 예. 실제 많이 몰라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조선일보 트렌드쇼나 예. 서울경제 머니 트렌드도 보면 예. 기본인 또 지식인데 거기 강의하고 왔잖아요. 네, 그거 자랑하려고 말씀을 굳이 드리는 그 거예요. 사진 나와요, 사진. 사진 한번 첨부드리겠습니다. 사진 딱. 이런 거, 이거 다, 이거 약간 우리가 이제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방구석에서 보시고 방구석이 뭐야? 저도 방구석에서 다른 분들 영상 보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사는데 송도 아닙니까? 송도. 네, 송도. 송도를 가지고 이야기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송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자, 예를 너무 들면 좋아요. 예. 어떻게 하냐면 자, 천세대 분양을 해요. 음흠. 천세대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1주택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8호제곱미터 초과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초과되는 상품 자체가 112 타입이라고 가정하고 네, 112 A 타입. A 타입까지. 네. 자, 그걸 200개가 있다 칩시다. 200개. 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좋습니다. 네. 200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송도니까 인천 당의 배정으로 배정이 50%가 배정됩니다. 50%. 네. 그다음에 기타 수도권이 또 50%인 100개가 배정이 되고요. 어차피 이제 기타는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가점제 물량이 있습니다. 네. 가점제 물량은 50%예요. 여기 다시 50%. 예. 그다음에 추첨제가 또 50%입니다. 50%. 그러면 이 추첨제 물량에서 네.
처분 조건 건 1주택자한테 몇 네네. 퍼센트가 배정 들어가냐? 아, 네네. 25%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25%. 예, 이렇게 하면 네네. 암산 따라랑 해보세요. 네. 12.5세대가 나오는데 네. 점 이하 절사를 하고 12개. 12개. 결론 112 타입이 200개를 뽑는다. 네. 그러면 인천에 사는 사람한테 추첨제 물량은 12개이다. 12개가 된다. 그 12개에 대한 우리가 이제 뽑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테이지는 좀 낮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 분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생 태어난 것 자체가 복불복. 얼마나 저기 저기 몇 억대 일을 뚫고 태어났고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릴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넣다 보면 뭐 그게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 게 네. 기타 50%. 네. 기타 50%는 100개인데 여기는 못 넣나요? 여기는 넣을 수 있는 개념보다도 송도 사시잖아요. 네. 인천 넣고 네. 떨어지면 기타 경기에서 배정을 다시 받게 되죠. 그렇죠. 너무 많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역시 빌드업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천에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해서 이 12개에서 떨어진 거지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기타에서 같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되면 수량 자체가 더 늘어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위치가 따라 다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권, 그다음에 수도권은 경기하고 뭐 인천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서울 거 어떻게? 서울은 처참합니다. 처참하다. 네, 왜냐하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정비 구역에서 나오는데 네네네.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 설계 자체가 적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 기존 조합원들이 더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일반 분양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좀 보고요. 그럼 어쨌든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막 검단 같은 데 청약을 하시는데 돈이 되면 저는 금매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통장을 해지를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쵸.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서울에서도 아까 이런 송도 같은 데는 청약이 되니까 네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 나중에 세금 규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풀리게 되면 분명히 이점이 오는 때가 옵니다. 네, 당장 못 쓰더라도 일단 서울 분들은 이 전략은 안 먹히니까 남겨두자. 남겨주자. 예. 예. 자, 그리고 그럼 경기하고 인천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은 송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됐고 검단은 중소형이 좀 더 많은 편이라서 중대형 있다고 하면 이런 전략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구도심 재정비도 많이 나오는데 중대형 역시 적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조정대상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85제곱 이하라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이게 투기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 맞춰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기. 네. 경기 지역을 보면요, 요즘 같은 경기 지역은 분양이 잘 안 돼요. 요즘 같은 경기 지역은 네. 경기가 안 좋네. 라임 뮤직입니다. 네네네. 그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안양, 수원, 네. 과천 이런 경기 지역에서는 서울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경기 지역. 네네네. 네, 공략하자. 공략.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 말고 네. 조정 대상 지구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네. 이 전략으로.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요, 네네. 중대형 공급이 꽤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구나 부산, 대전 재정 비용이 많아서 네네네. 중대형 공급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신택지도 있고 지방 도시권에서는 중대형을 은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게다가 비규제 지역도 많잖아요. 맞아. 예, 처분 조건 관계없이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을 넘어가야 되는 타입들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중대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해지를 하는 순간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매수밖에 답이 안 남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2013년도, 16년도까지의 네네. 그날을 기다립니다. 2013년도, 16년도.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세대원 청약 가능했고요. 네. 허그 보증이라고 하죠. 중동대출. 맞아요. 그게 최대 인당 4건까지도 막 가능했습니다. 그 좋은 날을 다시 한번 기약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다? 뭐다? 청약통장이다. 통장이다. 온 가족의 청약통장, 만 19세 성년이
청약 갈 수 있는 네. 그 꿀통장을 그쵸. 이렇게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게 있네요. 미성년자라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사이클 돌아가지고 19세가 성년이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꿀팁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다 만들어야 돼. 자, 처음 월천가라서 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았었고 네. 아 이거 뭐야 다 아는 거 아니냐? 요즘에 청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네. 아예 그냥 끄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도 조회수에 예민하지 말자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후 단계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거기서 의미 있는 질문들 짜자작 뽑아서 그렇죠. 예, 네. 또 월천가 2탄, 3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룡의 모모청의 원룡이었고요. 유빌 남경의 대표였습니다. 다음 월천가 2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